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주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인 공포가 시작된 그 밤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1979년 리들리 스콧 감독은 SF와 공포의 경계를 허물며 전 세계를 전율시킨 기념비적인 작품을 우리에게 선사했죠. 바로 에일리언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두려움과 생존 본능,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동시에 일깨우는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광활한 우주, 그 한가운데를 유유히 떠다니는 거대한 상업용 우주선 노스트로모호. 이 우주선은 지구를 떠나 광물을 채취하고 정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수십만 톤에 달하는 광물을 싣고 지구로 귀환 중이었습니다. 오랜 여정으로 지루하고 반복적인 임무에 지쳐 깊은 동면 상태에 빠져있던 7명의 선원들은 불현듯 울리는 비상 알람 소리에 잠에서 강제로 깨어납니다. 우주선 내부를 가득 채웠던 엔진 소음조차 들리지 않는 섬뜩한 정적 속에서 그들을 깨운 것은 멀고도 낯선 행성에서 송출되는 미약하고 불분명한 조난 신호였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신호는 그들의 평화로운 귀환을 영원히 뒤바꿀 재앙의 전조였죠. 이 낡고 거친 우주 화물선의 승무원들은 과연 어떤 이들이었을까요? 그들은 각자 다른 배경과 성격을 지닌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심장이자 정신, 바로 엘렌 리플리입니다. 당시 SF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는 대개 조연에 머무르거나 연약하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리플리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통렬하게 깨부수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진 캐릭터였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성 조연이 아닌 스스로의 강인함과 주체성으로 우뚝 서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노스트로모호의 3등 항해사인 리플리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규율과 절차를 중요시하며 매사에 철저한 원칙주의자의 면모를 보입니다. 조난 신호를 조사하기 위해 낯선 행성에 착륙하자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녀는 선원들의 안전과 규정 준수를 가장 먼저 주장했죠. 미지의 생명체가 유입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감염원의 격리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그녀의 경고는 무시당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직관과 철두철미함은 이 미지의 공포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녀의 강인함은 단순한 육체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고 패닉에 빠진 동료들을 설득하며 때로는 그들의 반발과 무모함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굳건히 지켜내는 압도적인 정신력이었습니다. 영화는 그녀를 통해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젠더 고정관념을 통렬하게 깨부수고 미래 여성 리더십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합니다. 리플리는 겁에 질린 동료들을 다독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탈출구를 모색하며 결국 홀로 괴물과 맞서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모성애적 면모는 후속작에서 더욱 부각되지만 이 영화에서도 동료들을 보호하려는 책임감과 생명에 대한 존중이 은연중에 드러나 그녀의 인간적인 깊이를 더합니다. 다음은 노스트로모호의 선장 달라스입니다. 그는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강하고 경험 많은 리더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자신의 위치와 선원들의 안전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지의 신호를 조사하라는 회사의 지시와 선원들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가치 사이에서 고뇌하는 그의 모습은 자본의 비인간적인 이유, 추구 앞에서 개인이 겪는 고통스러운 선택과 고뇌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는 명령에 따라 조난 신호의 발원지인 LV-426 행성에 착륙하고 직접 수색팀을 이끌어 알 수 없는 외계 구조물로 들어서는 용감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미지의 생명체에 가장 먼저 맞서 싸우다 희생되는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맙니다. 그의 죽음은 이 영화의 비극적인 서막을 알리는 동시에
이 괴물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치명적인 존재인지를 관객들에게 극명하게 각인시키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달라스는 끝까지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무력해지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기관사 브렉과 파커는 노스트로모호의 진정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수행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인물들입니다. 특히 파커는 좀 더 직설적이고 거친 성격을 지녔으며 항상 돈과 보너스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브렛은 파커에 비해 비교적 온순하고 순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곁을 묵묵히 지키는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미지의 위험보다는 당장의 보상과 생존에 더 집중하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이들의 인간적인 면모는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두려움에 떨고 서로를 의지하며 때로는 서로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는 그들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영화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그들은 화물선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며 형성된 동지애를 보여주지만 결국 무자비한 괴물의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소모가 아닌 이 재앙의 현실성과 비극성을 더욱 강조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영웅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시민들의 모습을 투영하며 관객들에게 더욱 처절한 공포를 선사합니다. 항해사 K는 호기심 많고 다소 무모한 모험심을 지닌 인물입니다. 그는 조난 신호의 근원지를 탐사하는 임무에 가장 먼저 자원하고 그 과정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기이한 생명체인 페이스허거와 조우하게 됩니다. 동면 상태에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도 그는 적극적으로 임무에 나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얼굴에 들러붙은 페이스허거의 모습은 영화의 전반적인 공포 분위기를 급격히 고조시키는 동시에 이 미지의 생명체가 지닌 기괴하고 충격적인 비주얼을 처음으로 관객에게 생생하게 선보이는 순간입니다. 케인이 페이스허거에 의해 숙주가 되는 과정은 에일리언이 지닌 잔혹한 생체 주기를 보여주는 시작점이자 관객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과 구토를 유발하는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의 몸에 기생하는 페이스허거를 떼어내려 애쓰지만 실패하고 결국 케인은 의식불명 상태로 노스트로모호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안도하는 순간 그의 몸을 뚫고 나오는 체스트버스터의 끔찍한 모습은 영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결국 체스트버스터의 희생양이 되는 순간 노스트로모호의 평화는 산산조각나고 진정한 악몽이 시작됩니다. 케인의 죽음은 이 영화의 본격적인 공포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과학 담당관 애쉬는 선원들 중 유일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지극히 냉철하고 침착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성적이고 감정 없는 행동은 처음에는 단순히 뛰어난 직업의식이나 과학자의 냉철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의문스럽고 수상쩍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영화는 관객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예측 불가능한 반전을 선사합니다. 애쉬는 사실 인간이 아닌 안드로이드였던 것이죠. 그것도 에일리언을 생포하여 회사에 가져오라는 비밀 임무를 띠고 노스트로모호에 잠입한 고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조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자본과 시스템이 인간의 생명과 윤리보다 이윤과 연구를 우선시하는 비인간적인 면모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는 모든 선원을 소모품으로 간주하며 오직 완벽한 생명체인 에일리언을 확보하려는 회사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애쉬의 배신과 그의 비인간성은 영화의 공포를 생명체로부터 오는 물리적 공포를 넘어 보이지 않는 시스템과 권력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공포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의 차가운 논리와 무감각한 태도는 관객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가치가 얼마나 쉽게 무시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며 영화에 더욱 깊은 메시지를 부여합니다. 그가 파괴된 후에도 간신히 작동하며 에일리언의 완벽함을 찬양하는 모습은 소름 끼치면서도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서관 램버트. 그녀는 이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가장 인간적인 약함과 두려움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겁이 많고 신경질적이며 불안해하는 그녀의 모습은 관객들로 하여금 괴물이 주는 위협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녀의 공포는 관객의 공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탈출을 주장하고 위기 상황에서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거나 주저앉는 등 인간적인 나약함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그녀의 연약함은 리플리의 강인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캐릭터들의 입체감을 더합니다. 램버트의 두려움은 관객들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그녀는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반응에 더 많이 의존하며 점차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녀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에일리언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며 노스트로모호의 선원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마지막까지 남은 소수의 생존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에일리언이라는 존재의 무자비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킵니다. 이렇게 노스트로모호의 선원들은 각기 다른 개성과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감정과 반응을 대변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리플리는 강인한 생존 의지와 탁월한 리더십을, 달라스는 책임감과 고뇌를, 브렉과 파커는 평범한 노동자의 현실적인 모습을, 케이는 호기심과 무모함을, 램버트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연약함을, 그리고 애쉬는 숨겨진 음모와 비인간적인 시스템을 상징했습니다. 이들의 생생한 캐릭터 묘사는 관객들이 영화 속 세계에 더욱 깊이 몰입하게 만들었으며 단순한 공포 영화를 넘어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영화 에일리언은 단순한 괴물과의 사투를 넘어섭니다. 이 영화는 밀폐된 공간에서 인간이 느끼는 극심한 심리적 공포, 알 수 없는 존재로부터 오는 본능적인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마저도 하찮게 여기는 자본과 시스템의 비인간성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HR 기거의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탄생한 에일리언은 그 자체로 기괴하고 아름다우며 생체역학적인 미학과 끔찍한 생명 주기로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생명체는 단순한 괴물이 아닌 사회적 억압과 성적인 상징, 그리고 자본주의의 탐욕을 은유하는 존재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에일리언은 완벽한 포식자로서 모든 생명체를 자신의 번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냉혹한 생존 기계를 상징합니다. 그들의 번식 과정은 여성성과 모성애에 대한 섬뜩한 왜곡이자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노스트로모호의 선원들은 이 모든 것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한 명씩 또 한 명씩 그들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미지의 존재에게 속절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우주선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거대한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은 이는 오직 리플리뿐이었죠. 그녀는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이성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거대한 괴물 앞에서 그녀는 오직 생존 본능과 사랑하는 동료들의 복수라는 일념으로 맞섰습니다. 폐쇄된 우주선 안 리플리와 에일리언의 마지막 사투는 숨 막히는 긴장감과 절박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노스트로모호를 자폭시키고 겨우 작은 탈출정인 나르시서스호에 몸을 싣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섬뜩하게도 에일리언은 그녀의 탈출 전까지 몰래 따라붙어 있었던 것이죠. 좁고 폐쇄된 탈출정 안에서 펼쳐지는 리플리와 괴물의 최후의 대결은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합니다. 리플리는 압도적인 공포 속에서도 놀라운 기지와 용기를 발휘하여 에일리언을 에어록 밖으로 유인한 뒤 우주 공간 밖으로 날려버리고 마침내 지옥 같았던 우주선에서의 악몽을 끝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지쳐 쓰러질 법도 하지만 불굴의 의지로 맞서 싸우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 에일리언은 단순한 공포 영화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 생존 본능, 그리고 미지의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심도 깊게 탐구합니다. 리플리라는 강인한 여성 캐릭터는 이후 수많은 영화에 영향을 주었고 SF 장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녀의 숭고한 활약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영웅을 넘어 생존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대변합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무서운 괴물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괴물을 통해 인간 사회의 어두운 면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공포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기거가 창조한 에일리언의 디자인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자 공포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영화의 분위기를 더욱 음산하고 기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생명체의 독특한 생체 주기는 관객들에게 문화적인 충격과 함께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공포를 각인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노스트로모호의 비극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강렬한 여운과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화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주라는 광활한 공간 속에서 마주한 인간의 나약함, 혹은 그 속에서도 빛나는 강인한 의지를요? 에일리언은 시대를 초월하여 회자되는 명작으로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SF 공포 영화가 아니라 인간 존재와 문명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인 작품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에일리언이 남긴 메시지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